캐나다나 미국 초등학교에서 성공하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공부만 잘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풀이 죽어 다니나요? 엄마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 너무 막막하시다고요? 지금 아이 유학이나 이민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이 영상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의 선빵 채널의 티아입니다. 해외에서 육아맘,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계신 분들, 또는 한국에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의 27년 이민 생활을 바탕으로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팁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엄마의 선빵 채널에서는 크게 현지에서 엄마들의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영상과 지금 이 영상처럼 아이의 육아 또는 교육에 관한 영상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처음 제 채널에 오신 분이라면 구독과 알림 누르셔서 제가 공유하는 꿀팁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이가 학교 생활에 성공을 할 확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캐나다나 미국에서 엄마들이 해주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 4, 지금 바로 보시죠. 4위, 스포츠를 시켜라. 자, 이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지에 연관된 방법입니다. 스포츠가 아이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관해서는 이미 다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학교에서 아이의 자신감인데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당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영어 한마디 못하던 제가 가장 싫어하던 과목과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어 시간? 사회 시간? 아닙니다. 영어 한마디 쓰지 않아도 되는 PE 시간이었는데요.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한국어로 따지면 체육 시간이죠. 초등학교 나이 애들 뿐 아니라 캐나다나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체육 시간에 체육을 잘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월등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는 건 뭐냐?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벌써 제 딸만 봐도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 갑인 이 나라 아이들과 경쟁해서 상위권에 들 수 없다는 걸 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못할 거니까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다시 제가 여기서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여기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배구나 소프트볼 같이 팀을 나눠서 해야 하는 경기를 할 경우 팀을 나눠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의미로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이 이제 잘하는 아이 2명을 고르면 그 2명이서 쭉 줄 서 있는 아이들을 한번 훑어보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한 명씩 자기 팀으로 부릅니다. 네, 잔인하죠? 남아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질수록 남아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그 창피함이 그냥 온 몸을 휘감는 상태가 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제 얘기였습니다.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 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민 오기 전에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여기서 하는 그런 스포츠 자체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일단 룰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신경도 없지, 공이 나한테 오면 무조건 지는데 누가 자기 팀으로 나를 부르고 싶었겠어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제가 수학 시간에 천재 소리를 들었어도 이거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아이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약발은 빨리 떨어지고요. 아무튼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 PE 시간에 저의 자신감 없었던 그 모습이 내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부는 정말 못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체육 시간에 아주 날아다녔거든요. 여기 초등학교는 한국처럼 무슨 반장이나 그런 제도는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아이가 되었을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진짜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서 뭐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저처럼 초등학교 중간에 이민이나 유학을 오는 경우라면은 저는 적어도 스포츠 하나 이상은 따로 좀 처음에는 시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은 뭐 수영은 쭉 해왔고요. 3살 때부터는 발레, 4살 때부터는 2년간 사커도 했고 스케이팅도 병행하고 작년부터는 짐나스틱스도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운동 잘 하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나마 이거라도 시켜서 이 정도라도 한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은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시키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를 골라서 그렇게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아들맘이시라면 저는 무조건 하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하키에 약간 미쳐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남자아이라면은 저는 꼭 하키를 시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를 꼽자면 저는 사커라고 하겠습니다. 간간히 스케이팅 레슨도 시켜주시면 좋고요. 만약 지금 아직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아닌 아이들은 정말 좋은 조건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커처럼 이렇게 팀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스포츠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팀플레이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이 왜 나중에 커서 성공과 깊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지는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니까 저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스포츠가 좋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3위,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숙제 꼭 챙기세요.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정규 과정이 킨더가든부터 시작하는데요. 해당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은 그 해 9월에 킨더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번 9월 학기에 이제 킨더 다음 학년인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직 만 6세는 안 되었지만 이번 해에 12월 31일 전에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학교 숙제인데요. 정규과정 첫 학년인 킨더에서는 대체로 숙제를 잘 주지 않습니다. 간혹 무슨 스페셜한 데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소방서로 필드트립을 가는데 그 전에 아이가 숙지하면은 좋을 그럴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딩 홈워크라든가 그런 거는 킨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숙제가 나오는 학년은 1학년인데요. 그나마도 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인 거고요. 초등학교 3, 4학년은 돼야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숙제다운 숙제를 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그야말로 아이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마저 잘 해가지 않는다면 아이가 학교 커리큘럼에 당연히 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영어에 좀 자신이 없는 엄마들은 아이가 그냥 잘 해가겠지 하고 별로 학교 숙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 숙제를 좀 꼼꼼히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아이가 4, 5학년 정도만 올라가도 좀 보셔도 도통 이게 뭘 하라는 건지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이 학교 숙제에 관해서 자꾸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라는 거는 너 숙제 다 했어? 빨리 해 이런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 학교 숙제에 관심이 있다 정도까지 아이가 알게 하고 오늘 해야 하는 숙제는 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한 준비물은 있는지 그리고 잘 알지 못해도 아이가 다 끝나면 다 끝냈는지 정도 체크해 주시는 정도만 되어도 아이에게는 결국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이거 초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느꼈던 바이고요. 저희 엄마도 한국에서 여기 이민 처음 오셨을 때는 영어가 힘드셨을 때이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영어 한마디 못하던 그 학생 시절에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숙제 다 끝나면 꼭 칭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위, 선생님을 만나세요. 꼭 학교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물론 이민 오신 지 꽤 오래되셨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영어에 문제가 없고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라면은 굳이 선생님을 만나실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아이가 영어가 좀 서툴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각 반마다 부모님들을 모아서 OT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그 반의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선생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는 자리 말고 잠깐이라도, 정말 5분이라도 조용하게 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로 선생님과 그런 약속은 잡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이메일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아이 그냥 드롭하고 픽업하실 때 선생님한테 조금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고 약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민 처음 와서 학교를 들어갔을 시기는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새 학기가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도 다 서로 서먹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캐나다 처음 와서 처음 들어가는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간 첫날 선생님과 약속을 잡으시고, 그리고 방과 후에 5분 10분이었나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랑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멀리서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연히 영어가 안 되고, 그리고 워낙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더군다나 영어를 못하니까 더 좀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등등의 대화를 나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 우연하게 제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먼저 그 아이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간단한 저의 소개를 대신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대화를 조금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아이는 1년 내내 정말 사명감을 띠고 영어 한마디 못하던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줬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스테파니. 네, 당연히 저는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처음에는 잘 통하지 않았었지만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최대한 처음에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선생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짧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의 1년은 정말 선생님의 넘치는 지지를 듬뿍 받으면서 순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 정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선생님이 빨리 캐치를 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처음 정착하실 때는 부모님의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학교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영어가 문제이신 분들 많으시죠? 영어가 잘 안 되셔서 내가 괜히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아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도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 이미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좀 도움을 청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통역을 조금 부탁하시더라도 학기 초기에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 뵈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정도 노력은 하실 수 있죠? 대망의 1위! 학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여긴 한국과는 달리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바라는 바입니다. 부모가 봉사를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도 또 선생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만큼 굉장히 여러 분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을 때 한 스테이션을 맡으셔서 거기서 봉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신다던가, 봉사하실 마음만 있으시면 그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영어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들 필드트립 갈 때 라이드를 대신 해주신다던가, 이벤트가 있는 날에 학교에서 이미 리스트업을 해준 그런 음식들 중에서 골라서 아이를 통해서 그 음식만 학교에 전달해도 그것도 또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요, 아이는 정말 기가 살고, 그리고 그냥 학교 생활 자체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번 무슨 날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와서 봉사하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오고 아무 봉사도 안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지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학교에 직접 찾아가셔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무슨 준비물이나 음식 같은 거를 꼭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를 프로바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찾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사인업을 하셔서 아이를 통해서 그거를 학교에 전달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우리 집도 우리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워킹맘들은 이렇게 무슨 때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셔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네, 저도 제 딸아이 학교에 매달 한 번씩은 꼭 가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무슨 때마다, 무슨 이벤트 때마다 웬만하면 가서 봉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 컨텐츠에 관한 거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 해보셨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마의 선빵 채널의 티아였고요. 이민 오신 또는 이민 오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공유해드리니까요. 구독과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엄마, 자신감 넘치는 엄마 되세요.